이 두 개가 함께 따라다닌다. 거래량이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고 몰리는지를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캔들 강의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주쌤이 좀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아니다. 이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다.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개가 함께 따라다닌다 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아니다. 너니? 이 맛집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맛집에 사람들이 줄 서서 루글루글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길겠죠. 근데 이 맛집이 나만 아는 동네에 있는 맛집이야. 그러면은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맛집이 매스컴을 탔어. 그래서 나만 알던 그 맛집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이 맛집을 찾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고 몰리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맛집이 아니에요. 쪽밥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갈까요? 맛이 없으면 가질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요,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요, 흐름이 굉장히 느리게 가고요. 보통 배당주 내지는 소외주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거래량이 없이 위아래 꼬리 캔들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쌤이요, 이상형이 털이 없는 남자인데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주식도 위아래 꼬리가 많이 달려있으면 거래량이 없거든요. 주식이나 사람이나 일단 깔끔하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HTS를 켜시면요, 이게 증권사마다 설정이 각기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은 일단 키움증권을 쓰기 때문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움증권의 차트를 트시면요, 이렇게 아래에 이 막대기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량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 부분을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표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 지표 설정 창에서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비교 기준이 아마 이전 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현재 시가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현재 시가로 바꿔두셔야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을 때 빨강색으로 뜨면 매수세가 강했구나, 내지는 파란색으로 뜨면 매도세가 강했구나 라고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부터 현재 시가로 바꿔두고 시작하자. 이거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맛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전에서 정말 이 거래량의 흐름대로 가는지 함께 보는 게 좋겠죠. 보니까요,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여기서는 진짜 거래량이 들어오니 사람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차트의 막대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드니까요, 역시나 사람들이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정말 착한 차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량이 어떠면 올라간다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주가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론과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주쌤이 그렇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루머가 돌 때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이런 부분들부터 위험 감지를 했어야 됐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이후 눌림목, 상승이후 눌림목, 상승이후 눌림목 하면서 올라가듯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 하락 이후에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이 하락 국면에서 주가가 내려가고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매도 거래량이 자꾸 터지는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사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간다? 그럼 분명히 이 세력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가 있는지 아는 세력들은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에서부터 내려간다. 자, 이론 강의는 정말 이론 강의일 뿐 실전은 정말 다르다.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그것도 어떤 거래량? 매수세가 강한 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갔나요? 올라가는 듯 싶었으나 사실 여기가 시세의 끝자락이 되면서 주가가 수개월 동안 밀리는 신호탄이 되었더라. 주쌤이 이 종목을 한 16만 원까지 갈 거라고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갔죠. 2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전에서 주쌤이 경험하면서 물론 수익 내고 나왔지만 실전에서 경험하면서 주쌤도 이러한 오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한번 그렇게 시행착오 겪었던 종목들을 후에 어떻게 가는지,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집착녀 같은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우리가 매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팔로우를 해야 비슷한 종목이 나왔을 때 대응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물산 차트를 보면요. 거래량 터진 시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음봉 캔들 중에서 유성형 캔들 또는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단 등갈비 캔들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매도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우리는 정말 빤스런 도망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공식이었는데 이 공식이 또 와장창 이 삼성물산에서 깨졌어요. 정말 관찰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삼성물산이 헤드앤숄더로 패턴 주면서 딱 이 숄더 부분에서 저항을 줬어요. 그리고서 밀리는가 싶더니 보통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세력들은요. 그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거래량이라는 함정에 속지 마시고요. 이 거래량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거, 그리고 실전 사례는 이런 거래량의 속임수 꼭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이 거래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가자!